자, 반갑습니다 형님들. 오늘도 물브랑 많이 좀 준비를 했고요. 오늘도 아프리카로 시청해주신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 좀 드리고, 그리고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은 챔피언스 리그 결승을 하잖아요. 제가 이제 방송을 하기 전에는 원래 스포츠 기자를 좀 했었고, 그 블로그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챔피언스 리그라든지 특별한 빅 이벤트 때는 제가 블로그에도 글을 남기는데, 뭐 이따가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댓글로 남겨드리겠지만은, 챔피언스 리그 결승 프리뷰를 이렇게 좀 해놨습니다. 그래도 제가 원래도 좀 축구나 뭐 여러가지 스포츠 전부 좀 빡빡하게 분석을 하는 편인데, 이렇게 빅 이벤트 같은 경우는 엄청 빡빡하게 보거든요. 가시면은 요즘 페이스 같은 거, 예상 선발 명단이라든지 전술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이렇게 해놨고, 상대 전적 같은 것들도 이렇게 적어놨고요. 이전 구장 특성이라든지 심판 데이터도 있어요. 이런 여러가지 사실도 있는데 이것도 나름대로 재밌어요. 많이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사드랑 애쉬크래프트가 붙는데, 아사드는 여전히 요즘에 조금 처맞았긴 했지만 이닝 소화도 아쉽고, 최근에 4.2이닝 3실점, 5이닝 4실점, 빠따보니가 괜찮았던 세인트루이스나, 그리고 애틀랜타가 한번 제대로 터졌던 모튼과의 경기였었죠. 그때 이제 조금 실점이 많긴 했는데 시즌 방어율 2.17, 그래도 지금 괜찮습니다. 특히나 홈이랑 원정 편차도 조금 있는데, 원정이 2.90으로 나쁜 편은 아니지만은 홈에서도 1.33, 특히 홈에서 좋은 모습들이 있더라. 아직까지는 홈에서는 약한 모습을 별로 안 보여왔습니다. 본인의 이런 개인적인 이런 능력, 삼진을 많이 잡는다든지 이런 능력들은 조금 떨어지는 편이에요. 볼넷도 조금 많은 편이고, 방어율 2.17이라는 방어율 대비 FRP 같은 이런 투수의 개인 세부 스탯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3점대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방어율이랑 FI의 괴리가 리그에서 8번째로 큰 투수다. 이런 것들은 조금 걸림돌이기는 해요. 반면에 애쉬크래프트 방어율 4.67이거든요. 근데 뭐 저는 여러 차례 이 친구가 커터 같은 좋은 공을 가지고 있다. 커터가 96마리나 나오니까. 근데 생각보다 지금 신통치는 않고, 눈에 들어오는 거는 올 시즌 방어율이 4.67인데 홈에서는 7.71, 오늘 같은 원정에서는 2.73, 이런 식으로 홈이랑 원정 편차가 꽤나 있는데, 커리어 통틀어 봐도 홈이랑 원정 편차가 꽤나 있고요. 이 경기가 또 낮 경기인데, 낮 경기 때는 또 안 좋다는 것도 있어. 이런 것들도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냥 애쉬크래프트는 얘가 잘할 때는 작년에도 꾸준하게 잘했어요. 전반기랑 후반기에 이렇게 차이가 컸다. 전반기 때는 막 7점대 방어를 이랬는데, 후반기 때는 2점대 방어를 보여주면서 괜찮았다, 이런 얘기들 했는데요. 올 시즌은 그런 모습이 딱히는 안 보이네요. 이닝 소화도 조금 모자라고. 그래도 원정에서는 꽤나 괜찮은 모습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 홈구장이 강력한 빠따구장이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네요. 보면은 애쉬크래프트는 통상 컵스 애들한테 89타석에 289 정도로 안 좋은 편이었었고, 아사드는 57타석에 231, 꽤나 상대를 잘한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 많이 보이는데, 그냥 여전히 양팀 다 빠따가 제일 곤란합니다. 컵스는 요즘에 그래도 조금 나아지긴 했어. 그래도 최근 10경기 2승 8패, 빠따 때문에 많이 졌고요. 요즘에는 뭐 9안타, 10안타, 9안타 매경기 홈런 까고 있고, 조금 회복된 모양새긴 한데, 미러키 상대로 1승 3패밖에 1승 3패밖에 못하면서 승리는 많이 못 챙겨갔더라고. 그래도 컵스가 요즘에는 전보다는 빠따가 조금 나아졌다. 신시내티 여전히 지금 한 자릿수 안타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벌써 지금 12경기 연속 한 자릿수 안타입니다. 얘네가 뭐 최근 10경기로 봐도 타율도 2할 5리 얼마 안 되고, 신시내티 빠따가 살아날 기미가 안 보여요. 그나마 이제 홈발 받아가지고 많이 이기곤 했는데, 이제는 원정으로 가기도 하고, 특히 더 빠따가 안 터질 수 있는 구조다. 내일도 신시내티가 우한 상대로 원정 낮 경기에는 이렇게나 좀 안 좋게 지키는 부분도 있고, 저는 이 경기는 C컵 사이드에다가 언더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대 세인트루이스 경기는 놀라랑 미콜라스가 붙는데요. 놀라는 지금 리그에서도 손꼽히는 커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막 그 완봉승도 해주고 막 이러는데, 최근 두 경기 동안은 7이닝 3실점, 6이닝 3실점, 특히 좀 경기 초반에 실점이 많았던 게 아쉬워요. 그래도 나름대로 팀에서 믿을만한 선발답게 꾸역꾸역 이닝 먹어주고 뭐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실점이 조금 많아진 게 아쉽기는 하네요.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홈에서 잘한 친구인데, 올 시즌에는 오히려 홈에서 4.21, 원정 1.82 이런 식으로 홈에서 조금 실점이 많네. 이런 분들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반대로 미콜라스, 요즘 들어서 최근 3경기 6이닝 3실점, 5이닝 1실점, 6이닝 3실점, 방어율 5.64인데 시즌 초반에 엄청 안 좋았었거든요. 저는 뭐 그런 거를 몰리나 빠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뭐 윌슨 콘트레라스도 지금 부상으로 빠지면서 미콜라스가 요즘에 그래도 조금 호투하는 편이에요. 상대들이 미러키, 보스턴, 컵스 빼고는 다 좀 까다로울만 했는데, 나름대로 미콜라스 요즘에 좋아졌습니다. 방어율 5.64인데 FIP 같은 거는 그래도 한 4.3 이렇게 찍히면서 다소간의 이런 방어율은 좀 억울한 면이 있다, 이런 것들도 보이는데요. 에어런 놀라가
아무래도 미콜라스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선발 투수라고 봐야 되는데 통산 세인트루이스 상대로 141타석에 177로 상당히 강력했다. 뭐 이런 것들도 보입니다. 아무래도 놀라를 좋게 보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힘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통산 놀라는 최근 10경기 동안 2018년부터 이어진 최근 10경기 동안 2.48로 상당히 잘 막았습니다. 아무리 많이 털려도 7이닝 5실점, 털릴지조차 이닝 자체는 많이 먹어줬다. 좀 선발 투수 차이도 놀라가 조금 앞선다고 봐야 되고 빠따 분위기도 세인트루이스가 한창 좋았었는데 요즘에도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필라델피아도 조금 머뭇거리다가 최근 직전 경기 때 샌프한테 14안타 치면서 회복한 모양들도 있다. 양팀 다 요즘 빠따 페이스는 괜찮은데 아무래도 필라델피아 사이드 보는 게 편하긴 합니다. 오바 보는 거는 아무래도 놀라가 올 시즌 홈에서는 조금 이전 시즌과는 다르게 홈에서 조금 실점이 많은 점들 기본적으로 한 3실점 정도는 해주는 면모가 있긴 하거든요. 세인트루이스 빠따도 요즘 만만치 않고 그리고 미콜라스는 아무리 얘가 억울할지라도 필라델피아는 리그 전체 OPS 5등 수준이다. 양팀 다 내일 빠따가 꺾이는 모습도 아니고요. 한번 오바 쪽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볼티모어 대 템파베이인데 일단 좀 알버트 수아레즈 정규 선발은 아니에요. 올 시즌에 가끔 뭐 5이닝 먹어주고 이럴 때 있긴 했지만은 대부분의 경기를 좀 롱릴리프 불펜으로 많이 나왔고 그럼에도 시즌 방어율 1.53 좀 롱릴리프라든지 이렇게 벌크 가이로 나와도 제 몫을 200% 해주는 선수입니다. 내일 수아레즈가 얼마나 던질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수아레즈가 던지는 동안은 꽤 믿을만하다. 이런 생각은 해볼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에런 시발레 올 시즌 방어율 5.72 매우 실망스럽죠. 작년에 이제 클리블랜드 시절에는 방어율이 상당히 좋았는데 템파로 가면서 이렇게나 크게 하락세를 겪었다. 그리고 예년보다는 쿼터가 지금 마이너스 1 정도로 구종평가도 좋지가 않고요. 그래도 얘는 좀 할 말이 있는 게 5.7이라는 너무 안 좋은 방어율 대비 FIP 자체는 4.7? 이것도 훌륭한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억울한 투수라는 거죠. 바빕 같은 것들은 운도 안 좋았었고 요즘 들어서는 특히나 6이닝 먹는 모양새도 별로 없어. 이닝도 많이 못 먹고 실점 자체도 굉장히 많다. 사실 시발레는 올 시즌 보면은 사실 억울할 것도 없어요. 본인이 많이 못했고 내일 뭐 이렇게 빠따는 볼티모어가 우한 상대로 홈 밤경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못 친다. 이런 것들이 조금 걸림돌인데 에런 시발레가 통산 볼티모어한테는 6.75 3경기 동안 6.75로 상대를 별로 못한 편입니다. 볼티모어가 그리고 빠따가 뭐 아주 처참하진 않아요. 홈런의 힘 아무래도 거너 앤더슨이라는 지금 메이저리그 전체 뭐 홈런 선두 달리고 있는 이런 친구도 있다 보니까 그래도 템파보다는 볼티 빠따가 낫죠. 템파베이가 벌써 10경기째 한 자릿수 안타에 그치고 있는데 4경기 동안 3승 1패를 달리긴 했어도 그 기간 동안 6안타 3안타 9안타 6안타 뭐 직전 경기는 3홈런을 치긴 했지만은 아무래도 빠따도 템파베이가 볼티보다는 처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도 템파가 역전승을 하긴 했지만은 딱히 빠따 힘이 두드러지진 않는다. 그리고 내일 또 보면은 템파베이가 직전 오클랜드와의 경기에서 선발이 일찌감치 무너졌잖아요. 불펜데이가 일찍 마감을 하면서 이날 불펜을 되게 많이 썼거든요. 근데 볼티모어는 내일 불펜이 쌩쌩한 상태다. 이런 점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볼티 쪽을 보는 게 좀 편할 것 같긴 하네요. 내일 그냥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뭐 이런 것들. 볼티모어가 내일 빠따가 조금 처질 수가 있다 이런 건데 그래도 볼티가 위안 삼을 만한 거는 통산 아까 에런 시발레가 볼티 상대로 6.75라고 했는데 에런 시발레가 41타석 동안 볼티 애들한테 375 정도로 많이 쳐맞았다는 거. 장타율 같은 것들도 굉장히 높더라.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아무래도 볼티 쪽이 조금 더 땡기네요 저는요. 그 다음 경기 토론토 대 피츠버그 경기인데 양팀 선발 투수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베리오스 올 시즌 2.94 일단 3점대 안쪽으로 더 들어와 있고 그리고 베일리 폴터 시즌 방어율 3.55거든요. 얘가 한창 좋다가 요즘에 조금 처맞긴 했는데 그래도 올 시즌은 일단 운이 가장 좋은 선수 바빕 이런 인플레이된 타구의 타율이 199밖에 안 돼. 한마디로 호수비가 있었다거나 조금 막을 만한 데 떨어진다거나 그런 공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야수 정면으로 간다든지 운이 상당히 좋은 투수인데 이런 투수의 특성이 언제 처맞을지 모르긴 해. 그래서 원래 얘가 방어율이 안 좋은 편에 있었는데 그래도 요즘에 운이 많이 따르면서 벌써 방어율이 3.55예요. 최근 2경기 동안 7.2이닝 무실점, 7.1이닝 3실점, 그전에도 뭐 6이닝 3실점 하고 가장 안 좋았을 때가 뭐 4이닝 6실점, 5이닝 5실점 이렇게 했는데 꺾이면은 이닝도 많이 먹고 폴토도 올 시즌이 꽤나 좋은 시즌이에요. 다만 이런 그 방어율 대비 FIP 자체는 4점대로 아무래도 이닝 대비 삼진이 너무 좀 적기는 해요. 58이닝 동안 33개밖에 못 잡아가지고 피홈런도 9개로 조금 많은 편이라서 FIP 같은 부분에서는 손해를 볼 만도 하다.
베리오스도 근데 조금 비슷합니다. 얘도 이런 내용 자체는 그렇게 좋은 편까지는 아니더라고, 베리오스. 그래도 어쨌든 둘 다 방어율도 훌륭하고 내일도 이런 것들. 토론토가 요즘 빠따가 많이 좀 상승세긴 한데 좌한 상대로 홈에서 밤경기 이런 경우가 토론토가 가장 못 치는 시점이다. 피츠버그 역시 우한 상대로 원정 밤경기를 할 때가 가장 못 친다.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또 이제 베리오스가 피츠버그 애들한테 강했더라고요. 59타석 동안 2위 정도로 상당히 강력했다. 뭐 이런 것들 보니까 그냥 언더 꼽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토론토의 빠따 기세 같은 거 보시는 분들은 토론토를 좋게 보는 것도 괜찮겠지만은 저는 그냥 배당 대비 별로 메리트는 없어 보이네. 폴터도 꽤 잘 막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언더사이드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보스턴 대 디트로이트인데 자, 올 시즌에 조용조용한 강자예요. 하우크가 지금 시즌 방어율도 1.90 원래 2점대 중반 초반 이랬는데 점점 본인의 실력으로 방어를 깎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두 경기 7이닝 무실점, 6이닝 2실점 이렇게 해주면서 올 시즌이 아주 제대로 브레이크아웃 시즌입니다. 원래도 오른손에 세일, 그 이제 사이드암 투수에다가 아주 훌륭한 슬라이더를 가지고 있다. 지금 뭐 메이저리그에서 세일이랑 하우크가 슬라이더 구종같이 전체 1, 2등이에요. 그 정도로 하우크의 슬라이더가 알아주는 구종이고 하우크 올 시즌 땅볼 유도 비율이 56.1%거든요. 원래도 땅볼 비율이 괜찮긴 했는데 특히 올 시즌이 많이 긁히고 있다. 이런 땅볼 유도 비율이 좋게 되니까 피홈런도 한 방밖에 없고 그래갖고 방어율도 훌륭한데 FIP도 최상위권에 위치를 해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조금 더 들여다보더라도 하우크는 좋게 평가할 여지가 많다. 뭐 이런 거고 자, 마에다도 이제 부상에서 얼마 전에 돌아왔습니다. 부상 복귀 전에서 5이닝 무실점으로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보였어요. 작년에도 사실 마에다가 시즌 초반에는 얘가 오락가락을 많이 하다가 한번 부상자 명단 갔다 오고 나서 꽤나 한 7, 8경기 정도? 그 경기 동안 엄청 단단했거든요. 올 시즌도 과연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올 시즌에는 구속도 또 떨어지고 스플리터 많이 쓰고 있는데 스플리터도 피안타율 같은 거 꽤나 높고 이랬었는데 앞으로 마에다가 얼마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복귀전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은 관찰이 됩니다. 뭐 요즘에 빠따상으로는 양팀 다 별로예요. 그 보스턴이 바로 직전 스쿠발이 나왔던 경기에서 2안타에 그쳤고 조금 많이 쌈싸 박혔는데 오늘은 또 하구 경기니까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고 뭐 플레어티 같은 애들이 나올 때보다는 마에다 상대하는 게 아무래도 보스턴 애들이 편하긴 할 거다. 내일 뭐 우한 상대로 홈 밤경기 이럴 때 딱히 오피스가 떨어지는 것도 없고 디트로이트도 우한 상대로 원정 밤경기에 잘 친다고는 하는데 요즘에 뭐 비어링 같은 애들 되게 잘하죠. 디트로이트도 빠따 상승세가 좀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나는 하우크를 조금 더 높게 볼 것 같아. 디트로이트가 아무리 빠따가 올라온다고 한들 메이저리그에서 손꼽힐 급은 아니고 하우크는 말 그대로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손꼽히는 우한 선발입니다. 그리고 좀 경기가 길어지면은 디트로이트가 원래 한 열흘 전쯤 불펜 방어율이 3.05로 리그 최상위권이었는데 4.24까지 떨어졌어요. 전체 20등으로 엄청나게 하락을 했고 저는 한번 보스턴 사이드로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요. 다음 경기 클리블랜드 대 워싱턴. 자, 테너바이비는 그냥 제가 올 시즌 로건 알렌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못 믿었고 개빈 윌리엄스 올 시즌 아예 못 나오고 있죠. 이렇게 클리블랜드의 영건 3인방이 행보가 이렇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래도 바이비는 작년이랑 비슷합니다. 방어율 3.99 작년에 2.98이었는데 조금 올라왔긴 하지만은 소포모어 시즌 치고는 잘하고 있어요. 최근 3경기 동안 5.1이닝 무실점 7이닝 5.1이닝 무실점, 7이닝 2실점, 6이닝 3실점 이런 식으로 텍사스, 미네소타 천사 그래도 빠따 조금 괜찮은 애들 상대로 잘 막은 편이긴 했습니다. 두드러지는 게 올 시즌에 홈에서 조금 안 좋았거든요. 홈에서 6점 이상, 원정 2.20 이런 식으로 홈에서 많이 못했는데 직전 경기 미네소타 경기 7이닝 2실점으로 잘 버텼습니다. 이런 것들 보니까 좀 걱정도 한시름 높게 되기도 하고 패트릭 코빈 말할 것도 없죠. 시즌 방어율 6.12. 근데 얘가 가끔 잘한다는 게 문제인데 최근 경기도 시애틀한테 6이닝 4실점을 했어요. 생각보다는 잘 막았었고 가끔 뭐 5이닝 2실점, 6이닝 3실점, 5.2이닝 2실점 이렇게 해줄 때도 있는데 패트릭 코빈도 방어율 대비 FIP 같은 것들은 괜찮게 찍히는 편이고 바빕 이런 운적인 요소가 가장 운이 없는 투수예요. 리그 바빕 꼴찌 이런 친구여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공도 볼품이 없는데 운까지 안 따른다 이러고 있어가지고 패트릭 코빈은 좀 많이 억울할 만도 하더라고요. 선발 투수 우세 자체는 저는 코빈보다는 그래도 바이비 쪽을 들어주는 게 맞는 것 같긴 하네요. 저는요. 근데 뭐 코빈이 이런 건 있습니다. 그나마 하나 이제 코빈한테 긍정적인 게 통상 클리블랜드 애들 상대로는 괜찮았다. 39타석 동안 클리블랜드 애들을 1호 8로 잘 막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클리블랜드가 예년에는 빠따가 되게 하위권이었잖아요. 근데 올 시즌은 OPS 9등 팀이다. 요즘에 미쳐있는 뭐 조세호도 얘기하면도 하고 또 하나 더 있었는데 이름이 기억 안 나네. 하여튼 클리블랜드에서 잘 치는 애들 또 한두 명 있거든요. 그런 것들 봤을 때는
패트릭 코빈이 뭐 상대적 자체는 좋지만은 클리블랜드가 나는 나쁘진 않을 것 같네. 내일 또 이렇게 요즘에 워싱턴 빠따가 나름대로 상승세긴 하지만은 일단은 OPS 순위 자체도 꽤나 차이가 있고 내일 클리블랜드는 좌안투수 상대로 홈에서 밤경기를 하게 되면은 OPS가 크게 상승하는 편도 있다. 워싱턴은 오히려 떨어지는 편이고 그리고 불펜도 어제 클리블랜드는 푹 쉬었거든요. 근데 워싱턴이 꽤나 많이 썼다. 주력 불펜들이 연투도 많이 걸려있고 이래가지고 경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클리블랜드가 좋은 면모도 많이 있습니다. 클리블랜드는 전체 또 불펜 1위이기 때문에 저는 클리블랜드 사이드 한번 좋게 보도록 할게요. 이 경기는요. 다음 경기 이제 매츠 대 애리조나 경기인데 세베리노랑 몽고메리 매츠가 지금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아요. 호르헤 로페즈 작년에 미네소타에서 뛰다가 불펜으로 이제 올 시즌 매치에 입단을 했는데 요즘에 좀 불론도 많았고 다저스와의 시리즈에서도 불론도 많이 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도 그날 못했지만은 워스트 팀이다.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못하는 팀이다. 워스트 팀메이트다. 팀 동료들 쓰레기다. 막 이런 식으로 홧김에 막 저질렀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매치에서 잘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치 구단 내부 분위기가 되게 안 좋은 상태거든요. 물론 올 시즌의 매치가 빠따도 개판이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면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매치 내부의 분위기가 좋지는 않다 이런 얘기고 근데 그 와중에 세베리노는 나쁘지 않기는 해요. 작년에 이제 6.65로 엄청 부진한 시즌이었는데 올 시즌은 3.2 원래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모양새가 있었지만은 직전 경기 샌프란시스코한테 7이닝 실점하면서 또 결이 있다는 걸 보여주긴 했습니다.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세베리노였었고 올 시즌 또 홈이랑 원정 차이가 꽤 있죠. 홈에서는 2.00, 원정에서는 5.16이다. 이런 것들도 발견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몽고메리 직전 경기 6이닝 2실점 시즌 방어리 4.69인데 사실 저는 몽고메리를 꽤 좋아해요. 지난 몇 년 동안 튼실하게 잘 막아주는 작년에 특히 대박이었는데 세인트루이스 때나 텍사스 때나 되게 잘해가지고 애리조나에 왔을 때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꽤 이닝을 많이 먹어주는 것에 비해서는 실점이 조금 많은 거 이런 것들이 아쉬운데 내일 뭐 양 선수 모두 이런 건 있습니다. 양 선수 모두 다 상대팀한테는 강했다. 몽고메리가 83타석에 227 세베리노가 31타석에 207 이렇게 양팀 선수들 모두 피안타율 같은 것들은 괜찮긴 하더라고요. 요즘에 매치가 그 불펜이 많이 조금 이렇게 좀 털리는 것들. 지금 에드윈 디아즈도 불펜을 내려놨고 요즘 뭐 오타비노라든지 뭐 그런 애들까지 털립니다. 호르헤 로페즈도 나쁘지 않은 불펜이었는데 이제 또 나가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일단 언더 양팀 다 요즘 들어서는 빠따도 썩 신통치는 않은 편이고 이게 매치는 슬그머니 살아날 기세가 있는데 애리조나가 요즘 빠따가 정말 안 좋아요. 최근 6경기 4안타, 5안타, 6안타, 8안타, 9안타, 4안타 6경기째 홈런이 없다. 올 시즌에 또 세베리노는 58이닝 동안 피홈런이 4개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도 긍정적으로 보여가지고 사실 지금 분위기에 매치 보는 게 되게 어렵기는 한데 근데 빠따상으로는 매치가 오히려 애리조나보다 조금 낫거든요. 그냥 매치 사이드에다가 언더가 뜨려면 몽고메리가 호투를 해줘야 될 것 같아. 요즘 애리조나 빠따 보면은 세베리노는 꽤나 잘해줄 것 같고 저는 한번 몽고메리 믿어보고요. 언더에다가 매치 사이드로 한번 접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따는 그래도 매치가 조금 더 나은 것 같더라고 나는. 다음 경기 마이애미 대 텍사스인데요. 자, 식스토 산체스 제가 여러 차례 올 시즌 4이닝조 제대로 못 먹는다. 실점도 많다 이랬었는데 직전 경기는 그래도 5이닝을 처음으로 뚫었습니다. 물론 그 경기가 되게 분위기가 안 좋았던 애리조나. 네, 이날 그래도 식스토 산체스가 이닝은 조금 먹는데 성공을 했는데 그래도 3실점을 했어요. 시즌 좀 경기 초반에. 여러 차례 구속 같은 게 많이 떨어지면서 부상전의 평가를 자기 관리 때문에 못 받고 있는 선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 자 호세 우레냐도 얘도 마탱이 간 지가 오래됐는데 올 시즌에는 꽤나 괜찮습니다. 지금 방어율 3.53 나쁘지 않아요. 그나마 직전 경기 때 5이닝 3실점 피안타도 많이 맞고 이래가지고 방어율이 소폭 상승을 했는데 올 시즌에 특히 이런 식으로 땅볼 유도 비율도 좋고 싱커가 상당히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다. 피안타율도 좋고 대신에 지금 방어율 대비 FIP 이런 면은 조금 안 좋아요. 이닝 대비 볼넷도 꽤 많고 피안타도 이닝이랑 비슷하게 맞고 피홈런도 이닝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있는 편이다 이래가지고 우레냐가 FRP 같은 면은 좋게 안 지키고 있긴 한데 내일은 양팀 모두 선발이 꽤나 하위권이다 이렇게 볼만은 한데요. 근데 우레냐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원래 마이애미 선수였는데 29타석 동안 마이애미 친구들한테 478 정도로 마이애미 친정팀한테는 좀 약한 편이다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다만 요즘에 빠따의 기세를 보면은 텍사스가 슬그머니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코리 시거가 주도를 하고 있죠. 최근 홈런 기세가 엄청나게 좋아요. 코리 시거가 시즌 초반에 이런 탈장 때문에 탈장 수술을 하고 나서 조금 안 좋았는데 5월달에 아마 OPS가 1.0을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코리 시거가 많이 살아났다. 텍사스 빠따의 중심이죠. 그래서 최근 여전히 텍사스가 한 자릿수 안타에 머무르는 기간이
벌써 되게 오래됐습니다. 한 17경기 이렇게 됐는데 요즘에는 홈런의 힘도 있고 15경기 동안 19홈런이니까 3연승 달리고 있기도 하고 빠따가 그래도 그전보단 좋아졌습니다. 점수도 6점, 4점, 6점 친 안타에 비해서도 많이 내고 있기도 하고요. 마이애미도 뭐 샌디에고 상대로 16안타 쳤다 뭐 이런 것들이 있긴 있어. 그때 한번 그 다르비슈로 한번 제대로 두드러 패긴 했는데 글쎄요, 저는 빠따의 포텐셜 자체는 텍사스가 확실히 낫죠. 마이애미는 어찌됐건 리그 29등 빠따고 내일 우한 상대로 홈 밤경기 때도 썩 좋지는 않다고 하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요즘은 텍사스 빠따도 꾸준한 거는 텍사스가 낫다, 선발도 우레냐가 식스토브 산체스보다 낫다 이런 마인드인데, 내일 양팀 다 8.5 기준으로는 마이애미가 7언더 텍사스가 9번 언더거든요. 근데 나는 오바 보고 싶어. 일단 선발이 좀 만만하고 요즘에 빠따도 텍사스가 그래도 좀 올라왔고 마이애미도 걸리면은 못 치진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오바 보고 싶네 이 경기는. 애틀랜타 대 오클랜드. 로페즈가 원래 오늘 세일 선발 예정이었는데 로페즈로 바뀌었더라고. 어제 애틀랜타가 유망주 선발 레이컨과 그 친구 하면서 그렇게 접근했더라고요. 레이나도 로페즈는 시즌 방어율부터가 너무 괜찮아요. 방어율 1.75. 그냥 불펜이었는데 선발로 한번 써보는데 말 그대로 대박입니다. 다만 그 1.75라는 훌륭한 방어율 대비 FRP 자체는 뭐 2.85 이 정도로 그래도 나쁘진 않아. FRP가 3점 미만이면 에이스급이거든요. 충분히 로페즈는 제 몫을 해주고 있는 중이다. 로페즈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뭐 서번트상으로 이렇게 빨간색이 상당히 많고 주요 구종들, 이 친구가 그 포심이랑 슬라이더, 커브 이렇게 3피치 투수인데 전부 다 플러스 피치입니다. 플러스 5, 플러스 6, 플러스 3. 포심 피안타율이 264인데 장타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고 슬라이더나 커브는 그 피안타율이 1할 오픈도 안 돼요. 이렇게나 상당히 튼튼하다. 이런 거는 칭찬할 만합니다. 내일 시어스도 지금 올 시즌 방어율 꽤 괜찮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애틀랜타 빠따가 너무 안 터진다는 점, 이게 가장 큰 걱정인 것 같아요. 그래도 시어스도 오클랜드 에이스 투수답게 3.88 나쁘진 않거든. 요즘에 애틀랜타 빠따가 너무나도 부진하다는 거, 그게 제일 큰 걸림돌이네요. 저는 가끔 애틀랜타가 이제 슬슬 올라올 때 됐다 이랬는데 최근 또 4경기 동안 8안타 5안타 8안타 5안타, 그 기간 동안 홈런 2방밖에 없었고 8안타 5안타 8안타 5안타 이렇게 하면서 4경기 동안 4점 2점 2점 1점밖에 못 냈어요. 애틀랜타 빠따가 여전히 좀 요원해 보인다, 살아난 기미가. 양팀 선발 투수 모두 다 상대팀한테는 전적 자체가 괜찮더라고요. 시어스가 많이 상대는 안 했어. 32타석에 138 아주 훌륭하고, 로페즈도 19타석밖에 상대 안 했지만 1, 2구 정도로 두 선수 모두 다 훌륭하더라고요. 그냥 이런 것 때문에 물론 애틀랜타 빠따가 언제 상대팀을 조져놓을지 모른다 이런 게 있긴 한데요, 저는 그 전까지는 언더를 계속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애틀랜타를 보면은 아무리 레이나도 로페즈여도 애틀랜타를 쉽게는 못 보겠다. 자, 다음 경기 이제 와카 대 시즌인데요. 와카는 다소간에 부진하다. 시즌 방어 4.31이거든요. 그래도 와카가 요즘 4경기 동안 6이닝 3실점, 6이닝 2실점, 7이닝 2실점, 6이닝 2실점 또 안정감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는 해요. 승무는 별로 안 따랐지만은 그래도 와카는 다시 좀 호전되는 모양새이기는 하다.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포심이 또 기복을 타고 있다. 마이너스 9, 피안타율도 상당히 높고 이래가지고 와카의 포심이 작년에 비해서 말을 많이 안 듣는다 이런 게 있기는 해요. 대신에 체인지업 같은 것들이 잘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방어율 4.31 대비 FIP는 뭐 3점대 중반, 그래도 이런 면모는 괜찮긴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봐주만 하다는 거고, 아무래도 이닝이 62.2이닝, 이닝도 많이 먹는데 볼넷도 적고 피홈런도 6방으로 준수한 편이어가지고 그렇게 찍힌 것 같고, 반면에 이제 딜런 시즌 65.2이닝 동안 삼진 82개, 피안타가 43개, 피홈런 6방. 근데 요즘에 3경기 동안 5.2이닝 3실점, 4이닝 5실점, 6.2이닝 4실점 이렇게 하면서 시즌도 많이 꺾였습니다. 그 이제 작년에 규정 투수들 가운데 바비비 리그 꼴찌, 운이 엄청 안 따랐는데 올 시즌에는 운이 조금 따랐었다. 근데 요즘에 3경기 쳐맞으면서 이것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운적인 요소도 원래는 1등이었는데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운 자체는 나쁘진 않다. 그리고 FIP도 한 2.8 이런 식으로 손꼽히는 투수입니다. 아무래도 말했던 것처럼 이닝 대비 안타 적고 피홈런 적고 삼진 잘 잡고 이러다 보니까 시즈가 켄자 애들한테는 286 정도로 화삭 시절에도 좀 약한 편이었었고, 와카는 샌디에고 애들한테 191 정도, 친정팀한테도 꽤나 강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이런 것들 보니까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 되게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샌디에고 이 새끼들 그래도 원정 가면 잘 친다. 지금까지 계속 홈에서 한 6연전 정도를 했는데 그 기간 동안 3안타, 4안타, 9안타, 8안타, 9안타, 8안타 전부 한 자릿수 안타였거든요. 그 전에 원정 동안 원정 6경기 동안 13안타, 14안타, 10안타, 5안타, 14안타, 12안타 이렇게 치면서 원정에서 아주 그냥 물 만나 고기처럼 쳤거든. 올 시즌에 홈에서는 0.223,
원정에서는 0.290 이런 식으로 원정에서 가장 잘 치는 팀이 샌디에이고예요. 이거는 뭐 페코파크가 약간 투수 친화구장이라는 것도 한몫할 것 같긴 한데, 예, 이 카우프만 스타디움 킨자시티 홈도 나름대로 타자구장이거든요. 그런 것들 고려를 하면은 내일 샌디에고 빠따가 꽤나 칠 것 같다. 뭐 이런 것들도 있죠. 내일 뭐 양팀 모두 다 평소 대비 빠따가 불을 뿜는다는 점들, 이런 것들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는 한번 오바도 보고 싶기는 해. 근데 나는 원래 이거는 7.5가 기준점이어야 되지 않을까, 선발 보면은. 그런 생각이긴 한데, 저는 8.5도 한번 오바는 생각해 보는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음에 미러키 대 화삭 경기, 토비아스 마이어스랑 페디가 붙는데, 마이어스는 올 시즌에 초반에 조금 이렇게 선발 한번 데뷔시키려나 했는데 방울 4.43 썩 좋지는 않고 중간에 못해가지고 불펜으로 밀린 적도 있었습니다. 내일은 뭐 선발로 나온다고 하는데 투구 내용 같은 거 보면은 딱히 큰 기대는 안 돼요. 마이너리그는 엄청 잘했는데 이제 메이저리그에서는 다소간에 벽에 부딪힌 모습이 있는 것 같다. 그렇다고 뭐 피홈런이나 뭐 피안타 이런 지표들이 엄청 처박는 수준까지는 아니에요. 방울 4.43 그 정도의 기대치만 있는 것 같고, 에릭 패디는 화싹 에이스죠. 방울 2.80 아주 훌륭합니다. 다만 패디가 홈에서는 0.95 원정에서는 5.47 이런 식으로 홈에서 조금 잘해, 원정에서는 조금 못하고, 그런 것들이 아쉽네요. 그리고 좋은 방울 대비 FIP 자체는 3.88 뭐 아주 훌륭한 정도까지는 아니네요. 화싹 에이스지만은 FIP는 조금 후달리긴 한다. 그래도 2이닝 대비 64이닝 동안 피안타 51방 피홈런이 8개라서 그렇지 피안타도 적은 편이고 기회도 많이 안 주고, 이 경기는 뭐 딱히 큰 얘기할 건 없는데요. 일단은 패디가 미러키 빠따 조금 막아주고 화싹은 너무나도 못 친다. 그냥 이런 것들 생각하면 언더 보는 게 제일 편하긴 한데 어렵죠. 7.5여가지고 화싹 최근 10경기 동안 1승 9패 206 타율도 되게 안 좋아요. 홈런 6방밖에 없고 큰 것도 별로 없다. 미러키도 빠따 오락가락합니다. 그냥 2-3일 정도, 타율 2-3일 정도로 그냥 그저 그렇고, 요즘에 빠따도 하락세인 편이고, 패디를 만난다? 그냥 언더 보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 내일 양팀 다 이렇게나 특정 조건들 속에서는 빠따가 하락세인 편이다, 이런 것들도 관찰이 되죠. 다음 휴스턴 대 미네소타 경기인데 로넬 블랑코랑 파블로 로페즈예요. 이게 로넬 블랑코가 직전 경기 오클랜드 상대로는 7이닝 2실점 나름대로 잘했습니다. 그 슬라이더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 보여드리면은, 테스트볼 구속 같은 것들은 안 나온다고 하지만은 여러가지 피칭 밸류가 상당히 최상위권에 있습니다. 포심이 -3 구종평가상으로 좋지가 않아. 그래도 피안타율 196 2할도 안 되는 피안타율에다가 뭐 장타율이 높아서 그렇긴 한데, 맞을 때 그러니까 큰 거 맞는다는 소리인데 그래도 피안타율 자체는 낮은 편이고, 슬라이더가 +9 그리고 체인지업이 +5 커브가 +, 이런 식으로 보통 얘가 3피치 투수예요. 커브는 그래도 잘 안 쓴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대부분의 구종들이 전부 다 1할 때 피안타율 이렇다 보니까 그냥 로넬 블랑코는 훌륭하구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기는 해. 다만 얘도 1.99라는 훌륭한 방어율 대비 FIP 자체는 거의 뭐 4점대에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방어율이랑 FIP의 괴리가 리그에서 두 번째로 큰 투수다. 그게 1등이 팩스턴이라고 했는데, 팩스턴은 얼마 전에 개 털렸었죠. 이닝도 많이 못 먹고. 근데 그 다음이 블랑코라고 하는데요. 블랑코는 그래도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털렸거든요. FIP는 구려도 이런 잡아내는 능력 자체는 괜찮다. 그런 얘기는 해봄직합니다. 아무래도 이닝 대비 볼넷도 조금 많고 삼진 개수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54이닝 동안 33피안타니까 믿을만 해요. 피안타가 적어가지고 WHIP도 굉장히 낮고 위기도 많이 안 준다. 반면에 파블로 로페즈는 올 시즌 방울 5.25 최근 3경기 동안 6.1이닝 3실점, 5이닝 7실점, 4.2이닝 6실점. 참 되게 안 좋습니다. 그나마 파블로 로페즈의 한 가지 희망적인 거라면은 휴스턴 상대로 잘했다는 거. 아마 디비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7이닝 무실점으로 미네소타 에이스다운 면모를 보여준 적이 있었다. 그래갖고 통산 휴스턴과의 상대 전적도 44타석에 피안타율 214라고 하니까 뭐 이런 거는 좋게 지키긴 하더라고요. 그런 건 있는데 아무래도 요즘에 너무 못해. 그리고 휴스턴은 리그 전체 6등 빠따에다가 뭐 요즘에는 한 4경기 동안 6안타, 5안타, 7안타, 9안타 시애틀과의 그 세이프 코필드 엄청난 이런 투수 친화적인 구장에서 많이 빠따가 안 터지긴 했는데, 그래도 뭐 홈으로 오고 올 시즌에 홈에서 2할 7푼 1리 원정 247 이 정도로 홈이랑 원정 격차도 꽤 있는 편이거든요. 홈런 수도 홈에서는 42개 원정에서는 25개 뭐 이런 식이라 가지고 홈에서 뭐 잘 치는 편이어서 요즘엔 미네소타 빠따도 괜찮긴 합니다. 오히려 휴스턴보다는 미네소타 빠따 분위기가 좋다고 봐야 되긴 하는데, 아무래도 선발 투수 차이가 올 시즌만큼은 블랑코가 전혀 안 꿀리거든요. 그런 것들 봤을 때 한번 휴지 사이드로 보고 싶네요. 휴스턴 배당도 나쁘진 않은 것 같더라고, 나는 봤을 때. 다음 경기 시애틀 대 천사인데, 브라이언 우는 지금 시즌 출발이 조금 늦었죠. 이제 얼마 전에 직전 경기 때 6이닝 3실점 정도 했었고, 그전에는 선발 3경기 동안 되게 좋았다. 방어율도
한 0.57 이랬었고 그냥 자책점이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이닝은 적어도 그래도 파워피처다운 면모를 많이 보여줬는데 직전 경기 워싱턴한테도 뭐 6이닝 3실점 나쁘진 않은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리고 소리아노 호세 소리아노는 요즘에 조금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시즌 방울 3.6일까지 회복을 했고요. 뭐 원래도 이렇게 구속 같은 게 잘 나오지만은 커브 괜찮고 싱커 괜찮고 근데 주력 구종이 포심이 많이 쳐맞는다 이랬는데요. 최근에 5.1이닝 무실점 7.2이닝 1실점 클리브랜드한테 6이닝 4실점 이런 식으로 그래도 회복세야 얘는 그런 얘기 드릴만한 것 같고 내일 경기가 또 시애틀의 홈구장이잖아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세이프코 필드, T-모바일 파크, 리그 최고의 투수 친화 구장 이런 데여서 양팀 선발들이 내일은 좀 마음이 놓일 것 같기는 해. 그리고 요즘에 시애틀 4경기 동안 6안타, 7안타, 4안타, 4안타 모두 다 홈이었었고 그리고 천사 최근 6경기 1승 5패인데 9안타, 8안타, 9안타, 8안타, 3안타, 4안타 모든 경기에 홈런을 치긴 했어요. 그러긴 한데 이 시애틀 세이프코 필드가 또 홈런도 많이 안 터지는 구장이기도 하고 내일은 그냥 7.5도 언더보는 게 편할 것 같기는 해. 양팀 선수 모두 요즘의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은 편이고 상대 상대 그 타자들 상대로도 전적도 딱히 뭐 엄청 튀는 것도 별로 없었고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냥 언더보고 싶어요. 그냥 나는 이게 시애틀 홈발이 투수한테는 되게 좋은 구장이야. 다음 경기 다저스 대 콜로라도 경기인데 자 뷰러가 나오고요. 다코다 허드슨입니다. 일단 선발 투수 차이가 꽤 있다고 봐야죠. 허드슨이 초반에 되게 안 좋다가 그나마 요즘에 5.2이닝 3실점, 4.2이닝 3실점, 6이닝 2실점 이렇게 하면서 회복세기는 해. 그래도 여전히 방어는 5점대다. 그냥 그저 그렇고요. 워커뷰러도 부상에서 회복한 다음에 첫 9경기 동안 4이닝 3실점, 3.1이닝 3실점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신시내티한테 한번 6이닝 무실점하고 그 다음 경기 때 또 신시내티 만나가지고 5.2이닝 3실점 이거는 그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 구장발을 조금 탔습니다. 어쨌든 뷰러가 뭐 삼진 개수라든지 여러 가지 면모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 정상은 아니에요. 근데 나는 이거 다저스가 빠따로 콜로라도를 이긴다고 봐야 될 것 같아. 다저스가 한창 안 좋았다가 이 매츠와의 시리즈 3경기 동안 11안타, 10안타, 16안타 폭발을 시키면서 3경기 동안 홈런 7개, 5점, 3점, 10점 이렇게 내면서 물론 뭐 연장 승부도 있긴 했지만은 그래도 빠따 회복세가 두드러지긴 합니다. 오타니도 홈런 치기 시작하고 무키 배츠 꾸준하게 잘해주고 개빈 럭스 같은 애들도 살아났어요. 그래갖고 빠따는 다저스가 확연하게 살아났다. 콜로라도 시즌 초반에 안 좋은 빠따 분위기 이후에 요즘에는 꾸준하게 좋기는 했는데 이제는 홈도 아니고 원정으로 가거든요. 올 시즌에는 그 다른 시즌에 비해서는 홈이랑 원정 편차가 좀 적은 편이긴 한데 또 벌어지긴 했어요. 홈에서 263, 원정 234. 홈에서 요즘에 잘 쳐가지고 올라오긴 했지만은 원정 콜로라도 빠따는 그렇게 무섭진 않다. 요즘에 뭐 라이언 맥마은이나 제가 뭐 에제키엘 토바, 뭐 디아즈 이런 친구들 이름을 많이 언급을 했는데요. 그때 나는 산에서 내려오면 얘네들도 많이 좀 깎아먹는 편이고 그냥 다저스 쪽을 한번 좋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워커뷰러가 통상 콜로라도 애들한테는 122타석 동안 289 정도로 좋지는 않았다. 다코다는 그냥 평범한 편이고 뭐 이러긴 한데 요즘에 분위기 차이라든지 팀의 체급이나 여러 가지를 건드려 보면은 다저스 쪽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빠따도 다저스가 전혀 안 밀리고 요즘에는 그 콜로라도는 불펜까지 많이 하락을 했는데 다저스는 전체 3등까지 올라왔다. 뭐 이런 것들 보면은 경기 길게 가면은 다저스 쪽이 좀 좋아 보여요. 근데 역시나 이 경기는 배당이 너무 별로야 배당이. 자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대 양키스 경기 내일 선발들이 꽤나 단단한 편입니다. 조던 힉스랑 스트로먼. 힉스가 올 시즌에 이제 땅볼 그 선발로 나오면서 땅볼 유도 비율이 엄청나죠. 이게 토탈 60%에 육박을 하고 올 시즌도 한 55%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조던 힉스는 여전히 괜찮은 모양새를 많이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만한데 그냥 이래 조던 힉스도 여러가지 면모상으로 변화구의 럼벨 자체는 별로 안 나오지만은 패스트볼이나 뭐 이런 여러가지 구종들이 전부 다 상위권에 있다. 그리고 올 시즌 들어서 이렇게 스플리터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자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구종들이 플러스 피치다. 이 친구의 주요 구종이 싱커 피안타율이 2할 8푼 4리로 높기는 하지만은 이런 장타 억제율이 상당히 좋다. 379 정도로 스플리터 플러스 4 정도로 피안타율 077 1할도 안 되는 피안타율 보이고 있습니다. 서브 구종들이 뭐 스위퍼나 포심 같은 것들도 피안타율 상당히 적은 모양새고 조던 힉스는 조금 약간 버스트 느낌은 있어. 올 시즌 약간 좀 거품 낀 느낌은 있긴 해. 선발 전환 후에 첫 시즌인데 너무 과하게 잘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게 걱정이긴 한데요. 방울 2.33 좋은 편이고 볼넷도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뭐 1.09 그래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제 이 친구의 좀 플레이 스타일과는 다르게 원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구속으로 다 무찌르는 그런 유형의 투수여가지고 FIP 같은 게 좋을 줄 알았는데 너무 방울이 뛰어나다 보니까 FIP는
뭐 한 3.5 정도 그냥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충분히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는 힉스다. 이런 얘기는 할 만하고요. 마커스 스트로먼도 지금 시즌 방어율 2.76. 우려와는 다르게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예년 대비 구속도 많이 떨어지고 좀 제구도 약간 별로고 여전히 땅볼 비율 같은 것들은 괜찮은데 스트로먼이 저는 좀 못할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양키스가 선발들이 엄청 잘해주던 기간 동안 3경기 6이닝 무실점, 7.1이닝 1실점, 6이닝 무실점 이런 식으로 미네소타, 시애틀, 샌디에이고 얘네들을 다 잘 상대를 했습니다. 제 우려보다는 낫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조금 더 달리 봐야 될 것 같아. 물론 이 친구도 시즌 방어율은 2.76인데 FIP는 1.79나 차이가 나가지고 거의 한 4.5로 간다. 리그에서 6번째로 뻥튀기가 된 투수다. 이런 거는 있긴 있어요. 근데 또 샌프란시스코 상대로 스트로먼이 되게 잘했다는 거. 이런 것들로 변호를 할 만하죠. 스트로먼이 샌프란시스코 애들을 54타석 동안 2-3-5로 상당히 잘 틀어막았다. 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스트로먼을 폄하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 뭐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내일 뭐 샌프란시스코는 우한 상대로 홈 밤경기 때 굉장히 못 친다더라. 뭐 이런 건 있습니다. 스트로먼 공략이 그래서 샌프란시스코가 쉽지는 않을 거다. 이 샌프란시스코는 요즘에 역전극이 되게 많았는데 최근 2경기는 뭐 4안타 6안타 치면서 그냥 필라델피아한테 뭐 맥을 별로 못 준 편이었었고 뭐 연장 갖고 있는 게 있긴 했지만 휠러 상대로. 반면에 양키스도 최근 5경기 동안 9안타 8안타 9안타 6안타 5안타 조금 빠다가 좀 식었습니다. 물론 양키스가 그 기간에도 매번 홈런을 치긴 했는데 자, 이 샌프란시스코 홈구장 이 오라클 파크도요 엄청난 투수 친화 구장이에요. 이거 하나 보여드리면 지금 보고 있는 게 일단 빨간색이 좋은 거고 파란색이 안 좋은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최근 3년간의 보정을 통해 구장별로 여기 스탯 HR 홈런 제가 양키스는 홈런의 팀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양키스가 그 샌프란시스코의 홈구장 오라클 파크는요 리그 30개 팀 가운데 가장 홈런 팩터가 안 나오는 구장이에요. 이래가지고 내일 경기는 안 그래도 땅볼 유도율이 높은 힉스인데 양키스가 이렇게나 홈런이 안 나오는 이 샌프란시스코 구장이 해풍도 많이 불어오고 구장도 좀 큰 편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습도도 높아가지고 장타가 많이 안 나와요. 다른 구장에 비해서는 그런 구장이어서 내일은 양키스가 요즘에 빠따도 그렇게 많이 안 터지는데 홈런의 힘으로 많이 먹고 살았는데 홈런도 많이 안 터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 올 시즌에 이 힉스도 58이닝 동안 피홈런 4개밖에 없고 원래도 땅볼 투수고 이래가지고 그냥 언더 보는 게 제일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양팀 선발 투수들이 꽤나 힘을 내줄 거다 뭐 이런 건데 힉스가 2이닝 좀 많이 먹었으면 좋겠네. 맨날 막 5이닝밖에 못 먹어가지고 내일은 조금 더 먹어줬으면 좋겠네요. 저는요. 불펜 방어이라든지 빠따, OPS 이런 것들 동향 같은 거 한번 살피시면은 요즘 흐름 파악하는데 꽤나 도움이 될 거예요. 쭉 보면은 뭐 토론토 별일 없고 시애틀 최근 들어서는 불펜이 작년에도 좋았는데 올해 조금 처참한 편입니다. 양키스 작년이어서 올 시즌도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불펜 방어를 꼽히는 편이고 손꼽히는 편이고 볼티모어는 좀 부진하죠. 작년에 비해서는 이제 펠릭스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걸립니다. 미네소타 그냥 중위권 정도 전전하고 있고요. 작년에 좋았는데 휴스턴은 요즘에 좀 이렇게 상승세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좀 보이고 거의 뭐 밑바닥이었는데 요즘에 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불펜 방어율이. 템파베이 작년이랑은 전혀 상황이 달라요. 작년 이맘때는 불펜 방어율도 전체 1위였는데 지금 하위권 맴돌고 있고 보스턴 조용조용하게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디트로이트 요즘 보면은 시즌 초반에는 아메리칸 리그 불펜 거의 뭐 최상위권이었거든요. 최근 열흘 사이에 엄청 꼬라박은 모습 이렇게 보입니다. 천사 늘 하위권 맴돌고 있고 화싹 작년보단 괜찮아요. 텍사스 지금 거의 뭐 메이저리그 전체 불펜 꼴찌죠. 켄자 그냥 중위권. 오클랜드 작년에 불펜 꼴찌였는데 지금은 아메리칸 리그에서도 꽤나 상위권입니다. 클리블랜드 전체 불펜 방어율 1등. 그리고 내셔널리그 불펜 보면요 샌프란시스코 요즘에 조금 올라오곤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4점대입니다. 작년에도 초반에 엄청 안 좋았다가 뭐 불펜데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활용해서 올라왔는데 요즘에 슬슬 올라오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시즌 초반에 원래 이제 개막 전부터 메이저리그 전체 불펜 1위로 꼽혔어요. 팬그래프에서. 요즘 들어서는 이렇게 좀 회복하는 모양새가 많이 있습니다. 3점대까지 진입을 했고요. 애틀랜타 조용조용히 불펜 최상위권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OPS 전체 1위, 불펜 방어율 전체 1위를 동시에 달성했던 바가 있는데 괜찮아요. 미러키도 뭐 작년에도 계속 상위권이었는데 올 시즌도 상위권 맴돌고 있고 샌디에이고도 좋죠. 로버트 수아레즈 마무리가 가장 돋보이고 있습니다. 시컵 불펜 그냥 그저 그렇고 신시내티도 한창 안 좋았다가 좀 상승하는 모양새. 피츠버그 요즘에 불펜 방어를 많이 꼬라박았어요. 작년에도 그래도 3점대 정도 했는데 3점대 4점대 정도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많이 좀 불펜 구간이 좀 부실부실합니다.
다저스 내셔널리그 지금 전체 불펜왕 1등이에요. 시즌 초반 스타트가 별로 안 좋았는데 많이 회복했습니다. 마이애미 그냥 하위권 언저리. 매츠 불펜 방어 1등을 많이 달렸는데 요즘에 에드윈 디아즈도 부실하고 요즘 들어서 스키 불펜이 많이 험난한 상태입니다. 매츠는요. 세인트루이스 시즌 초반에 조금 괜찮았는데 요즘에는 그냥 중위권 면대고 있네요. 애리조나 그냥 하위권. 콜로라도 늘 그렇다시피 하위권이고 요즘 들어서 특히 좀 처맞은 감이 있다. 워싱턴 작년에도 불펜 나쁘지 않았는데 올 시즌도 중상위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빠따 보면은 아메리칸 리그 토론토 요즘 들어서 빠따 많이 살아났습니다. 보시다시피 확 꺾여가지고 올라가고 있고 시애틀 여전히 하위권 빠따 이렇게 보이고 양키스 리그 전체 OPS 1등. 볼티모 다들 아시다시피 불펜 상위권 그 빠따 상위권이죠. 시즌 출발은 안 좋았는데 확 올라선 이후로는 꾸준하게 상위권 맴돌고 있고요. 미네소타는 빠따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빠따가 맨날 오락가락 많이 심해요. 최근 들어서는 확 떨어졌다가 다시 차츰차츰 올라가는 모양새. 휴스턴 그냥 상위권입니다. 템파베이 작년이랑 상황 완전 다르죠. 작년 이맘때 불펜 OPS 전체 1등이었는데 요즘에는 아메리칸 리그에서도 거의 최하위권이에요. 보스턴 꾸준하게 괜찮지만은 작년보다는 조금 안 좋아요. 빠따가. 디트로이트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데 여전히 하위권이다. 천사 꾸준하게 그냥 중위권 정도 하고 있네요. 작년에는 이맘때쯤 거의 한 7, 8등 정도 했는데 오탄이 빠진 거라든지 트라웃 부상 이런 것들이 많이 겹친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 선수들이 좀 힘내주고 있어가지고 이 정도 유지는 하고 있네요. 화싹 독보적인 전체 독보적으로 그냥 OPS 꼴찌입니다. 텍사스 요즘 들어서는 시거 같은 애들 살아나긴 했는데 아직까지 그래도 좀 접히는 모양새까지는 아니네요. 조만간 좀 올라올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상승세는 아닙니다. 켄자 좀 내려왔다가 요즘 들어서 다시 또 제가 막 여러 차례 빨간색으로 막 진하게 해주고 하는데 요즘 들어서 빠따 많이 올라왔습니다. 오클랜드 확 상승세가 있긴 했으나 그 이후로는 더딘 편이에요. 클리블랜드 빠따 작년에 비해서는 월등히 좋긴 합니다. 그래도 중상위권 정도 OPS 7점대 0.7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셔널리그 빠따 볼게요. 샌프란시스코 한창 안 좋았는데 뭐 그래도 그냥 전체로 보면은 그냥 중위권 정도인데 중하위권이라고 봐야죠. 요즘에는 큰 변동은 없고. 필라델피아 꾸준하게 상위권 찍고 있어요. OPS 전체 한 4등 5등 정도 하는 거 4등 5등 정도로 기억하고 있고. 애틀랜타 꾸준하게 불펜 빠따를 내려오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도 반전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모습이 있어요. 미러키 시즌 초반부터 괜찮았는데 꾸준하게 상위권 찍고 있고. 샌디에이고 몇면에 비해서는 빠따가 그렇게 많이 살아나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도 중상위권 정도는 꾸준히 하고 있어요. 샌디는 치컷 빠따 요즘 들어서 또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새. 시즌 초반이 가장 잘 쳤고 꾸준하게 하락세 타고 있습니다. 요즘이 가장 밑으로 많이 꺾였네요. 신시내티 하위권 맴돌고 있는데 저는 젊은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올라올 때는 한 번에 올라올 거라고 보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런 조짐은 안 보입니다. 피츠버그 꾸준하게 그냥 하락세에 있고요. 시즌 초반이 제일 나았네요. 다저스 지금 OPS 전체 2등이죠. 괜찮고. 마이애미 내셔널리그 OPS 꼴찌 꾸준하게 하위권이고. 매츠도 그냥 하위권 맴돌고 있네요. 얘네도 좀 몇몇에 비해서는 아쉽죠. 세인트루이스 그나마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상위권 도약은 좀 유원해 보이긴 합니다. 애리조나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실망스럽죠. 작년에는 OPS 한 6, 7등까지 바라봤는데 천사랑 비슷해요. 작년이랑은 다르게 좀 처져 있긴 하다. 콜로라도 홈발을 받고 있지만은 여전히 그냥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어요. 확 튀는 부분도 별로 없습니다. 워싱턴 빠따 작년도 이 정도 했던 것 같아. 작년에는 이제 좌타자한테 강했다는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올 시즌에는 그런 모습까지는 잘 안 보이네요.